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명이 늘고 있지만 또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치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69만 명에서 8개월 새 5%가 늘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 증가율도 가파르게 늘어 오는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건강한 두뇌,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유혹주립대학교 응용수학 및 통계학과 교수 오수일입니다. 한국유혹주립대학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노화가 생기는데요. 그런 육체적 노화를 막기 위해서 혹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육체적 운동을 하는데요.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든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두뇌의 노화 역시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두뇌를 운동시키는 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뇌를 운동시키는 것을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치매가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뇌를 운동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놀이 역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는데요. 복지 정책 하니까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두 가지는 이 퇴직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저는 200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갔다가 작년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그 학교는 다양한 좋은 장점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학회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타 대학에 계신 분들과 연구교류를 할 수 있는 연구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이 이 퇴직금인데요. 미국에도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모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있으면 월급 부분이 있을 때 월급을 타잖아요. 월급을 타면 그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도 이렇게 퇴직연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10만 원을 퇴직연금을 이렇게 넣게 되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10만 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봉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받는 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학교가 넣어주고 있는 퇴직연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다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곤 한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연봉이 있으면 연봉 안에 퇴직금이 다 100%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연봉이 같은 경우 실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금액만 비교해 보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분을 고려해보고 나머지 부분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실제 미국에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거죠. 퇴직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도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와가지고 이제 긴장도 풀리고 하니까
병원에 갈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잇몸이 많이 부어서 이게 며칠 지나도 잇몸이 붓기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를 갔었는데 치과를 가니까 뭐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도 검사를 하고 저렇게도 검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면 어떠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아마 이 금액이 굉장히 싼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과연 미국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도 물론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엔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이 어떻게 다르냐면 퇴직금은 이제 회사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퇴직연금은 본인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있고 중간에 금융회사가 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은 여기다가 적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퇴직하게 되면 이 퇴직연금 부분을 여기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받아가는 방법은 뭐 일시불로 받아갈 수도 있고요. 연금 형태로 받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만약에 좀 부도 같은 이런 위기가 있더라도 사실 금융회사에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건강보험 같은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 이전에도 미국에는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빈곤층이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이 병원의 혜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나라 재정에는 크게 이제 나라 재정 위기를 이렇게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 오바마 케어를 수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가 계속해서 관리 유지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만큼 좋은 노인복지 정책도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알기로는 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뭐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이런 데 방문해서 뭐 자산 현황 이런 것들 막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한 70% 정도 되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이죠. 아마도 우리나라에 경로사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알면 참 좋을 만한 제도가 이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이거 역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뭐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역시 이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뭐 신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사 활동과 같은 장기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서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할 수는 있긴 한데요. 알아두면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시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미비합니다. 전체 노인 인구수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한 0.5%가 안 되게끔 노인복지시설이 갖춰져 있죠. 근데 실제 미국은 굉장히 노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건강보험제도 같은 게 메디케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고요,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되면 취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디든지.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맥도날드에 이렇게 가보면 가끔씩 어르신들이 카운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게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간판 들고, 세차 아니면은 아니면 여기 주유소가 가격이 싸다 이런 것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미국의 노인 인구가 이렇게 전체 인구가 있다고 치면 5% 이상이 된다는 거죠. 아까 한국은 0.5%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도 미국에는 사실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두니까 뭐 아마도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 그래서 노인 복지 시설도 굉장히 많은 게 아닐까. 뭐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미국에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치매 같은 그걸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인 복지 시설이 많은 이유 중에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네. 아내분이 치매를 앓고 계시고 그걸 돌보시는 남편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 두 분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통계로 대충 봤을 때 치매 인구가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추세로 증가하게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네, 대략 한 120~130만 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이슈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치매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참 운이 좋게도 올해부터 한국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주마 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네,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 건강보험에 90%까지 커버를 지켜준답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올 12월부터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지역 곳곳에마다 이렇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 중에서 혹시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네,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치매 같은 경우를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이미 치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아직 사실 치매를 어떻게 이렇게 치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의사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좀 낮추고 그리고 잠을 푹 자고 그리고 뭐 다른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 치매가 많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물론 치매는 두뇌에 관련된 운동이니까 사실 두뇌를 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적으로. 맨안드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과 지성은 인생의 두 가지 복이다. 네, 그래서 두뇌의 건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한국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장기를 많이 두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스톱 같은 거 치신다든지 아니면 바둑을 두신다든지 하는 두뇌 건강 활성화 운동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도쿠라든지 그림 그리기, 한국의 장기에 해당되는 체스라든지 아니면 낱말 퀴즈 같은 경우도 푸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수도쿠입니다. 수도쿠, 이 그림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로로 9칸, 세로로 9칸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9 곱하기 9에서 81칸이 있는데요. 가로든 세로든 9칸씩 있다는 건데 이 9칸에다가 숫자 1부터 9까지 채워넣는 겁니다. 반복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룰이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검게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9칸이 있죠. 9개가 있죠. 거기에도 역시 1부터 9까지 숫자를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 5, 6, 7, 8, 9에서 다 채워져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놀아볼까요? 여기에 수도쿠 문제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한 칸이 비어있다. 그 말이죠. 한 칸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한 개의 숫자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숫자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1이 있고 그리고 2도 있고 네, 3, 4, 5, 6, 7, 8 다 있네요. 근데 9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굴을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굴을 채워 넣고 그 다음 윗줄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 칸만 비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칸이 비어있으니까 어떤 숫자가 비어있는지 또 찾아내봐야 되겠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안 보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3을 채워주면 됩니다. 네, 여기 원래는 실제는 두 칸이 이렇게 비워져 있었는데 한 칸을 메꿈으로써 다시 한 칸밖에 남지 않으니까 네, 또다시 아까 방법대로 사용되지 않은 숫자를 찾아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어넣다 보면 네,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두 칸이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칸이 비었다는 얘기는 1부터 9까지 시작했을 때 두 개의 숫자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두 개의 숫자를 찾아내서 어디에 들어갈지를 또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 1이 있고 2가 있네요. 그런데 3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3이 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든지 아니면 신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4가 있네요. 5. 예, 5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칸에 결국은 3과 5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근데 어디에 3을 집어넣고 어디에 5를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이 가로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미 3을 사용했죠.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하면 3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5를 집어넣게 되고 여기에는 다시 3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로줄과 여기 가로줄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시 또 한 칸씩만 비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를 찾아서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네.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이 이제 1부터 9까지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아까처럼 쉬운 수도권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한두 칸이 아닌 여러 칸이 비어져 있는 수도권 문제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처음에 수도권 문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수도권 문제를 찾지 마시고 좀 쉬운 수도권 문제를 찾아서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인터넷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네, 쉬운 수도권 문제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까운 서점에 가셔가지고 네, 그 수도권 문제만 따로 이렇게 파는 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려운 수도권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긴 한데요. 네, 그런 요령을 아는 것은 사실 두뇌 운동을 시키는데 나중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쉬운 수도권 문제를 찾아서 일단 본인의 노하우를, 본인의 요령을 터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 놀이는 해밀턴 경로를 찾는 문제인데요. 해밀턴 경로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림에는 점과 선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점과 선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점과 선을 이렇게 따라서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점프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따라서 가면서 모든 꼭지점을 다 한 번씩 지나는 경로를 찾아내는 거. 네, 그게 해밀턴 경로 문제입니다.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꼭지점을 지나지 않은 꼭지점을 지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에 사이클이 하나 있고 중간에도 이렇게 사이클이 하나 있고 여기 맨 안쪽에도 사이클이 하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치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따라간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까지 해버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5개의 꼭지점을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는 선택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메꾸다 보면 아까 숨통을 튀어놨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 꼭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모든 꼭지점을 다 돌았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역시 굉장히 복잡한 해밀턴 경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보기에도 굉장히 어지럽다, 그렇죠? 네, 뭐 처음에 이제 해밀턴 경로 문제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찾지 마시고 아까 수도권 문제처럼 좀 쉬운 해밀턴 경로 문제를 찾아서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두뇌의 일부분만 사용할 때 증가한다. 그래서 두뇌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좋다. 오늘 저희는 수도쿠 문제도 풀어보고 해밀턴 경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저희는 두뇌의 다양한 부분을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뭐 수도쿠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밀턴 경로 문제라든지 이런 두뇌를 운동시킬 수 있는 놀이를 찾아서 해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노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건강한 두뇌,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치매 환자 관리와 예방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두뇌 활성화 놀이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두뇌 건강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